탁신 친화와 태국 정치계의 거물이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태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이죠. 자신의 힘이 고스란히 미치는 당 버타이, 태국을 위한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15년여 만에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며칠 전 이런 발표가 있더군요. 탁신 1년 징역이 확정되었다. 더 이상의 사면은 절대 없다. 태국어로 네번은요 넷캇이라고 합니다. 함 아파야토 넷캇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총리를 선출하는 지난 8월 20일 이 날짜에 맞추어 귀국을 하길래 모두들 생각했더랬죠. 대충 절차 진행하는 둥 하다가 그냥 사면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징역 1년은 남겨두고 사면을 한 겁니다. 태국 국왕이 가지는 사면권 광범위합니다. 아파야토시라고 하는데요. 이 사면은 매년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하기도 합니다. 왕비 생일인 어머니 날도 하고 국왕 생일인 아버지 날도 하고 국가의 중요한 날에는 특별하게 또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살면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어이없게도 불과 3, 4년 만에 만기 출소되어서 돌아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이었을 겁니다. 자기 집이 약방도 아닌데 집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심지어 정보를 입수한 태국 경찰에서 약을 사겠다 하면서 연락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함정 수사죠. 경찰이 사서 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태국 경찰 함정 수사에 빠져서 현장에서 판매로 체포된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7년형 선고받고는 만족해 하더군요. 왜일까요? 태국 사면제도 때문이죠. 정기적으로는 주로 어머니 아버지 날 사면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특별한 날까지 합치면 한 번에 수개월씩 사면되기도 하니까 1년이면 여러 차례 사면하다 보면 7년형 받게 되면 실제 징역 사는 기간은 실제로는 5년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년 징역형 받은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 실례로 카지노 도박장에서 여권을 맡기고 태국인에게 돈을 빌린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태국인이 단순 채권 채무가 아닌 위조 문서로서 형사 고발을 했는데요. 단순 채무로선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태국인이 잔꾀를 부린 거지만 하여간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8개월 살고 8월달 어머니 날에 사면받아서 출소하더군요. 이건 일반 범법자에 대한 사면이 그렇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태국 정치의 거물 쿤탁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면을 해서 남은 형벌은 1년. 이 발표를 듣고 나서 느껴지는 게 있더군요. 그래도 참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집권당인 탁신계 퍼타이당이 실제 군부와 손을 잡아 만들어낸 연합정부 하려고 만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태국이 한국보다 낫네 이런 소리 하면 또 거기서 살아라 하고 라연 야단치는 사람들 있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태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형 받은 일반인이 보통 10개월 미만을 살면 풀려나는 게 일반적인 태국인 거물 정치인 쿤탁신, 아마도 이런저런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해서 4개월 정도면 풀려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사람이죠. 사법부가 판결한 당시 형벌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였고 실제 문제가 되는 건 단지 탈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 탁신이란 거물이란 점을 생각하자면 1년형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보다 나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점은 반탁신 쪽에 있는 일부 국민 감정을 고려, 그러면서도 탁신 지지자들 쪽도 감안해서 나온 형벌이라는 점에서 참 보기에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야댕 빨간 셔츠 그리고 스야르강 노란 셔츠의 대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탁신파와 왕당파의 대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두 세력 간에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두 세력은요, 사실상 화합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습니다. 외국 순방 중에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그리고 여동생 잉락 총리 또 있죠. 중간에 탁신 동생의 남편인가 그랬는데요, 탁신계에서 나온 총리들이 군부에 의해 밀려난 게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그러다 보니 탁신파와 왕당파의 다툼은 21세기 내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태국 방콕 중심부 쪽에 룸피니 공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차까지 대절해온 탁신 지지자들, 룸피니 공원에 빨간 셔츠들 수천 명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어느 날 저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사망자 발생하고 방콕 주요 건물에 방화 사건 일어나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대결이 얼마나 큰 혼란의 정도였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한국 교민들 한동안 바깥 출입도 못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게 방콕이었습니다. 어떤 태국인들은 이런 문구를 차나 셔츠에 새기고 다니더군요. 칸니 씨 남은 이 차는 파란색입니다. 찬뺀 씨 남은 나는 파란색입니다. 양쪽 진영이 아닌 중도를 나타내면서 거리를 안전하게 다니고 싶은 그 당시 방콕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결을 치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겁니다. 도저히 화합되기 힘든 세력들이 한국 같으면 빨갱이와 극우가 손을 잡은 모양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품성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국인들의 성품이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십 년간 싸워온 관계일지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국인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명분을 강조하는 한국인이다 보니 라이언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캐캐묵은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정을 돌아다 보니 더 진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한국은요, 1950년대쯤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그 당시쯤에 아직도 살고 있더군요.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근방을 맴돌면서도 생각은 수십 년 이상 저 멀리에 있고,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인구 절벽 문제라든지 세계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에 있는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해 보려 하지도 않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그런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고민 별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옆나라 똥꾸녕은 왜 그리도 잘도 핥아주고 있는 겁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옆나라인데 뭐 어떤 부분은 대범하게 안아주고 대인이 되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동해를 일본해라고 작업해서 미국은 또 거기에 동조해서 지랄 떠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해도 영토입니다. 그냥 바닷물이 아니에요. 애국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 고칠 겁니까? 일본 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이 정치하는 양반들아, 남의 똥구녕 핥으려만 들지 말고 내 국민들 챙기면서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태국 정치인들 본도 좀 받자.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내 국민 챙기는 쪽으로 좀 가도록 해주라. 자, 제30대 태국 총리로 선출된 쿤세타 총리직과 동시에 재무부 장관직을 겸직했습니다. 자기 소속 당에서는요, 자리를 차지한 자리들이 대부분 경제 관련 부서들이고 나머지 다른 부처들은 연합정당 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의미한다는 건 태국 정부가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표현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